네, 오늘은 바로 빈의 건축가들, 오토 바그너, 바그너 학파, 음악가 바그너가 아니죠. 건축가 바그너입니다. 요제프 마리아 올브리히, 요제프 호프만, 아돌프 로스까지 해서 세기말 빈의 비엔나 1900이라는 책이죠. 자, 건축 파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많은 그 예술가, 디자이너, 미술가들, 건축 디자이너들이 있지만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이 비엔나를 공부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에 뭐 심취해서 실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많고 예쁜 건물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좀 모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러한 책을 지금 예전에 7, 8년 전에 봤고 일상생활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PPT로도 응용하는데 풍월땅에 가시면 풍월땅 그 로고가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빈의 어떤 그런 공방의 그런 디자인과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전 정말 좋았어요. 그게 왜 우리 디자이너나 건축학도나 예술가들이나 미술학도들은 왜 이런 좋은 것들을 몰라서 모방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회 속에서 그냥 답습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자, 이제부터 그런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러한 그 문화의 예쁜 미학들을 이 시대에 정말 굉장했지 않습니까? 저는 프랑스보다도 더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러한 설계도 솔직히 서양이 이쁘잖아요. 그런 아치나 그런 종교적인 의미에서 얘들은 굉장히 이런 건축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음악이 발달한 거죠. 자, 오토 바그너 이 사람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명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토 바그너 자기 명함을요. 예, 건축 디자이너죠. 여기 보시면은 예, 이게 아까 그게 교회 슈타인 교회 디자인이고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명함 1911년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초상화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비엔나의 예술가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자주 듣는 이름 가운데 하나이고 블리파, 유겐트 스틸 뭐 이러한 글들이 나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바그너 학파란 말이 있죠. 독일에서는 물론 바그너 음악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에곤 실레가 그려준 바그너, 오토 바그너 조상화이고요. 현대 건축의 가장 중요한 사례 파사드 이런 부분들. 파사드는 그 정문이 있는 그 쪽에 이제 미학적인 그 앞면을 이제 파사드라고 그러는데, 자, 건축학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서양 건물은 우리나라 한옥의 어떤 기와가 아닌 기둥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 그죠? 예, 파사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아파트 건물 디자인, 그죠?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 건물, 네, 이런 글자 스티브 잡스가 이런 그 글씨체를 미학적으로 이렇게 계속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글씨체, 이 까만 테두리,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들 한 개 한 개를 이 정말 심플하고 명료하고, 그죠? 이 선명한 이런 것들을 많이 모방했으면 우리나라 건축물도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색상은 일단 둘째 치고 그런 이제 외형적인 부분이라도, 그죠? 네. 이 마침 빈 국립오페라 빈 스타츠호프 그 건물 보면 다 텐데, 이게 바그너의 카르 광장에 있는 프란츠 요제프 황제 시립 박물관, 예, 응접 공간을 갖춘 본관 건물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죠. 네. 하긴 이 서양에서 이게 이제 첨탑이나 그 이제 돔 양식의, 그죠? 두오모, 로마에서 다 영향을 받았겠죠, 이탈리아에서. 자, 이런 거를 이렇게 예, 가려버리면은 그래도 이쁘지만 이게 있었을 때, 그죠? 이거는 러시아나 이슬람의 영향을 좀 받았죠. 오스만 투르크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이제 터키시 같은 오스트리아이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따라서 파사드는 자유롭게 확장될 수 있는 연속적이고 질서정연한 특징을 지닌다. 바둑 무늬, 그리고 쭉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꼭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 보는 그림이 뭐냐면은 프란츠 요제프 시립박물관 디자인과 더불어서 예, 계속 이렇게 오토바그너의 이런 설계 디자인이 나오고 있죠. 얼마나 이쁩니까? 깔끔하잖아요. 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시대에 이 건축에는 정신이 들어가 있죠. 그 시대에 정신이 들어가 있는데 이 다 평등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바그너 아파트 건물. 네. 여기서 말씀하는 건 이제 주로 이 2층에 1층과 지하를 만들고 지하가 좀 층고를 높게 하고요. 이 주로 2층, 3층 이쪽에 귀족이 살고 여기 높은 층에 이제 하인들이 살게 되는 그런 형식이죠. 자, 피가로의 결혼에서도 그 짜즈부르크 페스티벌에 이런 공간들이 잘 나와 있는데 예, 이 거주자들의 그죠? 신분을 오히려 맨 위에 층이 하인들이 살게 했고요. 2층의 계단이 이제 올라가는 길이 짧기 때문에 상층을 위한 공간이 있었다는 거였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위가 높은 요거 로얄층 그죠? 2층 로얄층. 그리고 카를 광장 조감도. 보세요. 스케치, 바그네 스케치고요. 여기 쩝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오토바그네의 프란츠 요제프 황제 시립박물관의 문화기념물 디자인. 보세요. 기둥, 그리고 이런 조각상, 이런 것들이 얘들은 압도적으로 색상과 디자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좀 그 어떤 혁명가나 전복의 의미를 담고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건축물을 봤을 때 아사리 이때식으로 그냥 모방해 버리십시오. 그냥 어중간하게 현대 뭐 디자인 그런 모더니즘처럼 이상한 아방가르드 이런 거 말고요. 아사리 그냥 이때 시대를 그대로 뺏기세요. 그냥. 이러한 저는 그래요. 딱 그 분야만 공부해서도 안 되고 음악과 미술과 이런 건축에 있어서 역사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철학과 정신문화 이런 걸 다 해야지만 이 진짜 빈 분리파처럼 어떤 혁명적인 사고로 가지고 이 디자인이란 거는 이 정신이거든요. 혁명적인 거란 말이에요. 디자인 자체가 저항이란 말이에요. 미술과 철학과 우리 건축에서 그걸 다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왜 우리는 써먹지를 못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제가 항상 모텔하고 그런 건물밖에 없잖아요. 그리스 신전 같은 건 다 모텔밖에 없고 전부 답답한 그죠? 빌딩, 벌집처럼 생긴 회색에 한 개도 멋대가리 없는 거죠? 그 좀 짜증이 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 많은 디자이너와 건축학도들이 왜 그런 건물을 창의적인 건물을 이런 거를 못하냐는 거죠. 색감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거리에 있는 카페나 어떤 건축물을 봤을 때도 일단 디자인에 떠나서 색깔조차도 과감하게 못 쓰고 있죠. 자동차 무채색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너무나 그 사회 자체가 많이 생각보다 조선시대 같은 그런 걸 그대로 이어져가는 억압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정신이 좋은 부분도 많지만 깨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 오토바그너 이런 이게 뭐 파사드나 정문이죠. 이 문이 한번 보십시오. 흰색하고 금박 이런 게 주로 많이 붙어 있었죠. 이 시대에 그죠? 오토바그너 계속 오토바그너죠. 이런 건물들 얼마나 정갈하고 곳곳에 다 그래도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 색상 항상 까만색 테두리 이런 것들이 얘들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풍월당 마크 영어로 된 디자인을 보시면은 거의 흡사합니다. 박정호 선생님이 영향이겠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런 사진들. 얘들은 아직까지 이걸 뭐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프랑스도 가셔도 그때 그죠? 19세기 나폴레옹 이후에 그죠? 19세기에 그때 그 건물 그게 아직까지도 그게 아름답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비엔나 제1구역 게르크 코 광장 우편 저축은행의 실내 전경. 그죠? 루브르 박물관과 밀라노 그 라스칼라 극장 쪽에 두오모 그 백화점 쪽에 그것도 그죠? 이렇게 아케이드 식으로 하면서도 이 천정을 보십시오. 흰색과 그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상당수 당대인들은 그를 너무 혁명적인 인물로 생각한 나머지 그가 마음대로 뜻을 펼치도록 놔두지 않았다. 자신을 가장 심하게 비판한 사람 중 한 명에게 박은는 다음과 같이 썼다.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황제를 대신해 슈타이너프 교회에 청구시 참석했다. 나는 그 건물을 그에게 설명했고 그는 연설 말미에 이렇게 언급했다. 아직 마리아 테레지아 양식이 가장 아름답다. 내가 마리아 테레지아 시절에는 대포를 지정했지만 오늘날에는 대포를 아주 밋밋하게 만든다고 대꾸했다. 그는 아주 거만한 태도로 등을 돌렸고 이후 다양한 경로의 중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은 불타올라 결국 원래 내가 가능성이 높았던 작품을 이게 뭐냐면은 마리아 테레지아 그죠? 앙뚜아네트 엄마죠. 뭐 그런 이제 그 18세기 쪽에 굉장히 루이 때 쭉 내려가서 16세기 17세기 때 보면은 베르사유 궁전을 포함해서 화려했잖아요. 그때도 이뻤어요. 근데 저는 이게 훨씬 더 깔끔해요. 그런 막 덕지덕지한 것도 물론 이쁘지만 정말 모던하면서도 세련돼 보이잖아요. 샤넬도 여기서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건 이제 오리엔탈 양식과 좀 이렇게 러시아 정교나 그리스 정교의 어떤 그런 도움 스타일이 그죠? 투르크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이런 모양도 그죠? 오리엔탈리즘적인 부분도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또 디자인 보세요. 이런 디자인.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장미의 기사에 커보면 이런 디자인은 또 글씨체가 그죠? 글씨 자체가 이뻐요. 오토 바그너. 이런 탁자, 의자. 요거는 3번이 뭐죠? 온풍기. 마이크처럼 생겼는데 그죠? 이거 보세요. 너무 좀 독일적인 느낌도 있죠. 오스트리아지만. 이 건물 보세요. 막스 파비아니 비엔나 제1구역 아르타리아 하우스 1900년 건축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죠? 세련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제프 마리아 얼보리 또 그 디자인 건축 디자인으로 또 가는데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토 바그너 다음 인물입니다. 분리파 전시관, 빈 분리파 그 건축 전시회관을 디자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이 책을 안 읽어봤는데 지금 쭉 훑어가고 있죠. 자, 이 그림이 뭐냐 하면은 요제프 마리아 얼보리의 클로마 모제 스테인 글라스 지금은 없다 작품 장식된 분리파 전시관의 로비. 장식된 분리파 전시관의 로비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와 요제프 마리아 얼보리 완공 직후의 분리파 전시관. 요제프 마리아 얼보리가 그러니까 이 분리파 그죠? 그 유명한 이 분리파 미술 전시했던 이 전시관을 디자인한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무 이쁘죠? 파사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신이 기둥이 이 문이 너무 이뻐요. 미학입니다. 링스트라스의 파사드라는 표기. 보세요. 클림트 같은 느낌이 딱 들죠. 금박을 입힌 정도. 그러니까 클림트 그림의 금박. 물론 아버지가 금세공업자였지만 클림트 아버지가 그죠? 이게 이런 사람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클림트 그림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이 당시에 건축하고 다 연결해야 되는 이 보세요 이거. 이 화려하면서 세련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분리파 전시관의 이게 파사드예요.
예, 완공됐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건물이 단 하나라도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이거 화려하고 선명한 거죠? 예. 그냥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뭐, 이렇게 사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거. 예, 성스러운 봄. 이 하나하나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다 이렇게, 그죠? 유명한 성스러운 봄이죠. 구스타프 클림트 이게, 이름이 그거였죠. 예, 누다 베리타스. 예, 올브리 그 서재에, 그죠? 예, 그림이 있고요. 예, 여러분, 이제 폭스바겐 자동차 있잖아요. 그것도, 예, 폭스바겐도 제가 봤을 때는 독일이지만 자동차가 이 오스트리아의 디자인에서 온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 그 느낌이 확 듭니다. 그 글씨체하고 W 마크의 비엔나의 그 W 폭스바겐의 그 글자하고, 예, WW가 이게 오는 부분이 이 그 글씨체가 있어요. 예, 오스트리아 영향 받은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죠. 오스트리아 독일이니까. 자, 이거 보세요. 참, 이 사람이 이제 유제프 호프만 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예, 호프만은 다음 얘기해 드리고 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 건축이 기본입니다, 기본. 예, 이 미학과 디자인에 있어서, 이 건축이란 것들, 특히 문하고 있죠, 그죠? 창하고, 예, 파사드 쪽. 예. 이거 보세요, 이거. 요거 한 개 보고 끝낼게요. 이게 바로 요제프 호프만인 거죠? 네. 281번지에 있는, 예, 저택입니다. 비엔나 유겐트 스트리 총체 예술로 1906에서 1911년에 요제프 호프만의 건축을 구스타프 클림트를 비롯한 빈 공방 예술가들이 장식을 맡았다. 예. 와, 제가 돈 있으면 진짜, 이렇게 건물을 좀 지라고 건축 그 디자인 하시는 분, 그 장한테 좀 주문하고 싶어요. 집을 안 줘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 제일 높은 사람한테 의뢰해서 이렇게 좀 똑같이 좀 지어달라고.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이쁩니다.